안녕하세요. 저는 수안보 온천에서 대장군 꽁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차봉호라고 합니다. 소개 좀 시켜주실 수 있나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들어오십시오. 여기가 이제 꽁농장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얘들이 나르다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어우, 꽁이 되게 잘 나네요. 예, 근데 오래 못 날아요. 좀 예민해서 저희도 본래 낮에는 여기 오지 않습니다. 얘들이 날다가 많이 부딪혀서 떨어져서 내진탕으로 죽는 애들이 있어서 손님들이 야생꽁하고 사육하는 꽁이 다른 걸로 아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야생꽁 알을 주워다 부화시킨 게 이 고래꽁이에요. 오. 애들이 예민해서 와, 이거 부딪히면은 많이 다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안전도구를 쓰고 다녀요. 여기 들어오면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니까. 꽁을 잡으실 때 손으로 네.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손으로 잡는데 제가 새벽 3시에 나와서 꽁을 잡아요. 예약 손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예약을 못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10%를 더 잡아요. 예약 손님의 10%. 연세 드신 분들은 저희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배가 불렀니 어쩌니. 근데 그건 아니고 신선도. 이 음식이라는 게 신선해야 맛있잖아요. 신선한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새벽에 나와서 작업을 해요. 다른 데하고 그게 좀 달라요.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다 재료로만 사용하시는 거고 분양이나 이런 건 안 하시는 그런 건 거예요? 일치 안 해요. 꽁이 저렇게 갑자기 나는 거는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예민해져서 그렇죠. 꽁이 다 장기만 있잖아요. 장기 한 마리가 까투리 2~3마리 정도 크기가 돼요. 까투리는 사실 가죽을 벗겨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 위주로만 키워서 손님들한테 요리로 나가죠. 꽁이 저렇게 상당히 난폭하게 나는데 혹시 뭐 부딪히시거나 다치신 적은 없으세요? 많죠. 콧대도 부러진 적이 있고 상처 같은 데 나는 게 날아서 부딪힐 때도 있지만 새벽에 작업할 때 얘들이 갑자기 위에서 튀어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애국에서 그 미식축구들 쓰는 하이바 그걸 이제 구해가지고 쓰는데 도움은 많이 돼요. 헬멧을 쓰고서 작업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 쓰고 해야 제가 얼굴이라든가 보호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 장인 장모님이 하시던 건데 40년째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요리 마스터까지 하는 데는 제가 봐서는 한 1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저 혼자 하죠. 장인 장모님은 연세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고 배우는 게 힘들어요. 어떤 거든지 다 그러겠지만 꽁 사육부터 하는 게 되게 까다롭고 다른 거보다 좀 많이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물려받으셔가지고 지금 이어가고 계시는 그렇죠. 대물림 해가지고 농장, 식당부터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일단.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 못해요. 새벽부터 잡는다고 예, 하셨으니까 예. 새벽 제가 집에서 2시 반에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준비하고 3시부터 작업하면 보통 7시 반, 8시에 끝나요. 그러면 영업시간이 그래서 저희가 11시에요. 손님들이 저한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힘들죠. 근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죠. 안 그러면 절대 못해요. 저는 재밌어도 못할 것 같은데 아까 꽁 나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어요. 장인어른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피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요령이 생겨서 지금은 이제 많이. 아까 지금 한 동에 600마리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 3동 정도 있고요. 그러면 한 2,000마리 정도. 그렇죠. 저희가 이제 1년에 쓰는 게 보통 5,000수에서 6,000수 정도. 꽁은 이 닭 잡듯이 잡으면 꽁이 익어버려요. 저희가 살이 익는다고 그러면 냄새가 나요. 잡아가지고 30분 안에 가죽을 벗기지 않으면 꽁이 익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불편해도 도축장 가서 제가 직접 작업을 해요. 보통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면은 뭐부터 작업 진행하시는 거예요? 꽁 새벽에 작업하고 나서 꽁만두를 좀 작업을 해야 돼요. 일단 가시죠. 가게 갈 때 이렇게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예, 가까우니까요. 바로 옆에 있어요?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1980년도에 전국적으로 꽁 사육 붐이 일었었대요. 그때 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꽁요리 드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거의 다 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수안보 근처에 대표님 식당 말고 다른 꽁요리집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25군데가 있는데 그렇게나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달라요. 저희는 40년째 농장을 하면서 꽁만 전문으로 하는 데고 저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같이 팔면서. 제가 살면서 꽁요리집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여기는 25곳이나 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70% 정도가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충주 향토 음식이 꽁요리예요. 여기가 대표님 식당인가요? 예, 여기가 저희 식당이고 저쪽은 이제 저희 대장군 전통식품. 근데 40몇 년 됐다고 하셨는데 예. 건물이 좀 많이 삐까뻔쩍한데 4년에 한 번 정도 내외로 한 3천만 원씩 들여서 깨끗하게 도색을 해요. 오시는 분들이 깨끗한 데서 드셔야 되잖아요. 선은 여기서 계속 꾸준히 하셨던 거예요? 예, 이 자리에서 40년 됐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여기서 이제 제가 작업을 좀 해요. 서재,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제 승문 작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옷을 좀 갈아입고 나와요. 네. 저희 와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만두 이제 소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게 꽁만두잖아요. 예. 그러면 속에 꽁이 들어가는 거죠? 네, 저희 집은 100% 꽁고기만 사용합니다. 보통 이제 고기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되게 귀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보통 꽁만두라고 하면은 다른 고기도 섞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기호에 맞게 먹는데 보통 90%가 돼지고기가 들어가고 10%가 꽁고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넣어도 그냥 꽁만두라고 해서 팔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식품법이 함량의 10%만 들어가면 꽁만두가 된다고 그러니까. 꽁고기 외에 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부, 양파, 쪽파, 그 다음에 양배추, 표고버섯. 더 이상은 비밀입니다. 저희 집만의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와이프하고 이 처제하고 5년 만에 이 레시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한강희 선생님이라고 음식 평론가 분이 오셔서 제가 그 시음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만두에다 이상한 짓을 했다고 했어요, 저한테. 고기만두처럼 만들었다고 되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만두는 시작하신 지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똑같아요. 40년 정도? 처음부터 했으니까. 만두 맛집을 찾아다니시면서 업그레이드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부모님이 하실 때는 고기만 이렇게 꽁이 맛은 담백하지만 너무 퍽퍽해서 저희가 그 맛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죠, 사실은. 꽁고기가 비싸잖아요. 근데 이렇게 100% 넣으시는 고집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꽁요리 기능보유자의 집이다 보니까 그래도 명인집이잖아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100%를 넣고 건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라든가 체질 개선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요. 그래서 이유는 없이 저희가 그냥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윤이 없다고 하셨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장 판매로 하는데 16개 들어가는 게 이제 일반 만두는 2만원, 메밀국 만두는 20개 700g에 한 3만원 정도 가요. 이유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도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건강을 위해서 찾는 분이 많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자존심도 있고요. 어우, 손 시려. 나머지는 찾아갈 겁니다. 바톤 터치 하시는 거예요? 네.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되실 것 같아요. 사실은 기계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처제가 기계로 하면 안 한대요. 손으로 해야 더 맛있고 으깨지지 않으니까 기계로 돌리는 것보다 더 식감이나 이런 게 나은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기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다 으깨지더라고요.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힘들어도 잘라서 다 해요. 지금 저렇게 한 대야 비비셨잖아요. 네. 그럼 매일같이 저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이제 사용할 양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요. 택배로 나가는 것도 만약에 오늘 만들면 내일 나가는 거죠. 아까 명인 얘기도 하셨는데 꽁에 관련된 명인도 있는 거예요? 장모님이 이제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하다 보니까 꽁요리 기능보유자라고 지정이 된 거죠. 장모님이 1호. 지금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대물림해서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하는 거죠. 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1호이자 마지막이신 예,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안 하면 전수 창업 안 하시나요? 와가지고 체인점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말려요. 100% 망해요. 이제 만두를 빚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 예. 이제 만두 빚어서 이제 찌고 내일 또 나갈 거 제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님들 드실 거하고요. 여기서 이제 만두를 빚고 있어요. 아까 작업한 거. 이제 메밀국 만두. 이거는 이제 일반 국만두로 이렇게. 아, 그래서 피 색깔이 예,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돼지고기가 들어있냐고 물어보거든요. 돼지고기 알러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100% 쓰다 보니까 드실 수 있다고. 다른 고기는 안 들어가니까 한번 드셔보시라고 얘기를 하죠. 돼지고기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먹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100% 꽁고기만 사용하니까. 꽁고기 사용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저희 집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 쓰시는 데가요? 예. 대표님도 혹시 만두 이쁘게 만드실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만드는 와이프하고 처제가 선수죠, 보시면. 장모님 말씀으로는 이 모양이 꽁 날개 모양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뒤에 있는 게 포장하는 기계인가 보네요. 아, 이거는 네네. 엿 만드는 기계예요. 아. 엿을 이제 저희가 여기서 작업을 해서 저기 이제 포장까지 엿에도 진짜 꽁이 들어가는 꽁 거예요? 고기가 들어가요. 고려시대 때부터 꽁엿, 닭엿, 게엿, 토끼엿은 보양식으로 먹었는데 꽁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 전통 방식 엿은 요즘 엿하고 달라요. 치아에 잘 달라붙지 않고 많이 달지 않고 그게 장점이죠. 주로 여기 수원보 쪽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온천 쪽으로는 연세 드신 분들, 보통 50대 이상 분들 모든 게 여기는 건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젊으신 분들도 좀 찾아오시나요? 많이 바뀌었어요. 7년 전부터 젊은 분들이 거의 한 40% 정도? 그리고 많이 늘었네요. 예, 가실 때 너무 맛있다고 그래요. 담백하고. 그런 거 보면 저도 가끔 놀래죠. 그 약간 좀 저염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맵고 짠 음식 좋아하시는 분은 아, 여기 맞아요. 오시면 안 돼요. 맛없어요. 남들이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꽁요리집이에요.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장을 하면서 꽁요리 단 한 가지만 전문으로 하는 집은 대한민국에 저희 집밖에 없거든요. 이제 만두를 찌는 작업인 예, 거예요? 이제 만두 찌는 작업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만두는 보통 얼마나 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6분 정도요. 찌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네요. 그렇죠. 우리가 만두를 다 익으면 뚜껑을 열어보면 만두가 이 피가 위로 싹 올라와요. 올라와서 딱 떨어질 때 그때가 가장 맛있게 쪄지는 시간이에요. 가끔 방송 같은 데 보면 꽁만두라고 해서 나오는 데가 있는데 육즙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꽁 위에서요? 예.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꽁이 지방이 없는데 육즙이 왜 나오는지. 육즙은 없어요. 사실 쪄가지고 바로 하면 안에 수분이 있으면 있었지 물론이죠. 만약 꽁만두에 육즙이 나온다? 그럼 돼지고기나 건지 지방이 들어가서 육즙이 나오겠죠. 꽁고기만 넣는데 왜 고기만두 맛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희가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래요. 꽁 농장이 없는 꽁 식당 같은 경우는 그냥 도축장에서 납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지금도 현재까지는 도축을 할 수가 있어요. 잡아서 단 요리로만 사용할 수가 있고 쇼핑몰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 꽁이라도 제가 잡으면 안 되고 도축장 가서 잡아와서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증받은 도축장에서 작업이 예. 된 고기만 쓸 수 있다. 예, 지금 꽁 요리 하시는 분들은 법이 바뀌어서 도축된 꽁만 납품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이에요. 저희처럼 신선한 재료를 그때그때 사용하느냐, 도축된 꽁을 납품받아서 일반 식당에서 먹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꽁만두 다 찐 거. 저렇게 완성이 되면 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포장해서 식혀야 돼요, 일단. 식혀가지고 냉동고로 들어가죠. 이제 손님 쓸 거는 바로 나가는 거. 영하 60에서 80도짜리 냉장고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올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뒤집어야 돼요. 식히기 위해서 그렇고, 저기 담이 맷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맷돌이에요. 장모님이 요리 대회를 엄청 많이 다니셨어요. 한 아. 20년 정도? 상을 받은 게 엄청 많아요. 저 맷돌을 다 구입을 하셨는데 300년 넘은 것도 있어요. 맷돌이 300년이 넘게 예, 있어요. 예, 안에 있어요. 어떤 분은 오셔서 저거 팔라고 그러는데 현금 5천만 원 주시면 드릴게요. 그랬어요. 이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질된 꽁 같은 거를? 구입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판매하는 거는 25,000원, 35,000원, 4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마리당 6만원씩 팔아요. 믿고 사가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가져가시는 분이 전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팔지는 않아요. 꽁이라는 게 워낙 귀하다 보니까 주로 암 환자, 수술 환자분들 그분들 위주로만 팔아요. 저희 꽁고기 팝니다 하고서 판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연락 오시는 분들을 그렇죠. 통해서 광고를 안 하죠. 아. 저도 너무 바쁘니까 꽁을 팔고 싶어도 많지 않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주로 매출의 퍼센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4억 8천에서 5억 조금 넘는 정도. 식당에서 그 정도면 규모가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이윤율이 5%도 안 돼요. 이윤이 5%면 까딱 잘못하면 망할 수 있는 그 이윤 그렇죠. 아닌가요? 망할 수 있는데 저희가 네. 농장을 하고 자가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식당입니다. 40년이 넘었는데도 네. 내부도 되게 깔끔하네요. 옛날에는 한옥집이었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손님들도 약간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완전히 새로 지은 거죠. 아까 저희가 작업한 만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이게 아까 그거 찐 거 포장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여기서 이제 손님들도 구입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꽁 20%라고 돼 있잖아요. 보통 이제 20%가 고기가 들어간데 저희가 100% 이제 사용하는 거죠. 방금 서빙하신 게 어떤 요리인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 저희가 개발한 건데 이제 신메뉴예요. 삼합, 이렇게 꽁, 전복, 문어,
보양식 위주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꽁 색깔을 보니까 네. 저게 수육인가요? 아니면 꽁회예요. 회요? 네, 당일날 작업한 것만 회로 먹을 수 있어요. 신선한 꽁만. 드셔보신 분들이 이 회 때문에 저희 집에 손님의 90%가 오세요. 보통 이제 회로 드셔야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더 영양가가 많아요. 그리고 참치의 연어의 맛하고 비슷하고요. 입에 넣으시면 그냥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요. 대신 이 꽁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열을 가면 가할수록 아주 질겨지고 퍽퍽해요. 샤브용보다는 이제 해 때문에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저렇게 날것으로 먹어도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 없으니까 드리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회로 먹고 탈라면 병원비 드리고 익혀 먹고 탈라면 알아서 병원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정도로 신선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보양죽이라고 삼하고 꽁 육수로 저희가 고향이 완도라 완도 형님이 전복을 직접 하세요. 전복이 엄청 크네요. 저희가 타산이 안 만든다는 얘기가 절에서 나옵니다. 보양 전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술 환자나 암 환자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분들은 이걸 날로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익혀서 같이. 환자분들이나 회를 먹으면 약간 위험하신 분들은 그렇죠. 저기에 예. 넣어서 샤브샤브처럼 예, 예. 먹는 거예요? 예. 요즘 소비자 또 취향에 원하는 대로 맞춰다 보니까 익혀서 드시는 거죠. 지금 음식이 다 나온 건가요? 아니요. 아직도. 더 나올 게 있어요? 예, 더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오색 궁중 잡채라고 저희 집 메인이 이 회하고 생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샐러드가요? 예, 이 안에 속가슴살이라고 집게손가락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와요. 90%가 다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산나물 전이라고 저희가 산에서 직접 채취한 치나물, 참나물, 산미나리를 이제 다져서 꽁고기를 얹은 거예요. 부침개 같은 건가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고기를 고명처럼 이제 위에다 얹은 거죠. 여기서 이제 만두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코스가 지금 가격이 얼마에 구성되고 있는 거예요? 69,000원이요. 1인분에. 약간 꽁 오마카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희 집 리뷰에 보면 네. 오마카세라고 많이. 저의 나이 때는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꽁만두입니다.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꽁만두. 이게는 이제 군만두로 나가요. 손님이 식사를 하고 가시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저희 집은 손님들이 가실 때 하시는 얘기가 너무 행복했어요. 대접 잘 받고 가요. 최근에 들어서 가장 제가 기뻤던 게 마음에 영혼이 담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듣고 진짜 그날 피곤했었는데 피로가 싹 풀렸어요. 저희 집은 인사가 좀 특별한 인사라고 보시면 돼요. 병을 회복을 하시고 다시 오셔서 드시는 경우도 좀 있나요? 예, 저희 때문에 낫는 건 아니겠지만 먹고 나니까 토하지도 않고 식욕이 약간씩 돌아온대요. 항암제를 잘 받아가지고 지금은 완치가 돼서 인사드리러 왔다고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예, 그래서 요리를 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건 어떻게 되실까요?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좀 알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여행 오시면 이런 게 좀 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분들도 꽁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더 정성껏 대접하고 특별한 계획은 그거밖에 없어요. 더 열심히 한다는 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되게 어려운데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 같아요. 저희도 진짜 새벽부터 작업을 해서 이 정도까지 지금 온 건데 용기 잃지 마시고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